이번 아시안컵에서 한국팀이 주목을 받으며 유럽의 빅클럽들이 한국 선수들을 노리고 있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가장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팀은 이강인이 뛰고 있는 PSG로 카타르 알켈라이피 회장은 지금 이강인에 만족하면서 또 다른 한국 선수를 찾고 있습니다. 당장 은바페가 레알 마드리드로 이적 협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라 그의 무게에 걸맞는 스타가 필요한데 가장 주시하고 있는 선수가 손흥민이라고 했습니다. PSG는 지난해부터 메시의 대체자로 손흥민을 영입하려 하며 1,100억 원을 준비했다고 했습니다. 카타르 월드컵 때는 알켈라이피 회장이 직접 손흥민을 만나 협상할 것이라는 말도 들렸습니다. 이강인 영입을 통해 아시아 시장 개척까지 성공한 PSG는 추가적인 아시아 선수 영입을 통해 시장에서 입지를 굳힐 생각이라고 했는데 그 중에서도 아시아 영웅이라 불리는 손흥민은 가장 적합한 선수였습니다. 지난 월드컵 때 손흥민을 노린다는 보도는 나왔으나 실제 이적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시안컵 진행 도중 또다시 PSG가 손흥민을 노린다는 보도가 나온 것입니다. 이번에는 메시가 아닌 은바페의 대체자로 지목되었습니다. 지금 PSG 구단주 카타르 국왕은 이번 이적 시장에 크게 분노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알켈라이피 회장이 크게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 이적 기간에 마지막 작업을 마무리하고 시즌 마지막을 위해 팀의 체질을 다듬어야 하는데 카타르 국왕의 눈에는 클럽이 단점을 바로잡기 위해 어떤 노력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에 카타르 국왕은 당장 팀의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선수를 영입하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에 지금 획기적으로 PSG를 바꿀 수 있는 선수로 이번 아시안컵에서 한국팀을 4강에 끌어올린 손흥민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프랑스 매체 풋01은 이강인은 2천만 유로라는 말도 안 되는 가격에 영입되어 마케팅 혁명을 일으켰다. 이강인은 엘리케 로케이션의 중요 선수로 자리매김했다. 그는 스포츠적인 공헌 외에도 PSG를 기뻐하게 할 마케팅과 재정 수준에 기여했다. 그의 영입 이후 PSG는 아시아 시장에서 수익이 폭발적으로 늘었다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PSG는 다음 여름 이적 시장에서 아시아에서 활발히 움직일 것이다. 그들은 한국인을 포함해 한 명의 아시아 선수를 데려올 것이 확실하다. 파리를 지지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토트넘 슈퍼스타 손흥민에게 시선이 쏠릴 예정이다. 그는 은바페를 대체할 이상적인 프로필을 갖고 있다. 이미 손흥민은 과거에도 PSG 이적에 언급된 바 있으며 알켈라이피 회장과 루이스 캄포스는 지금 아니면 그를 데려올 수 없을 것이라는 점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라며 PSG가 손흥민 영입을 고려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PSG가 손흥민을 영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전망되고 있습니다. 토트넘의 주장으로 맹활약 중인 손흥민은 팀에서의 입지와 토트넘에 대한 애정을 고려하면 영입하기 쉬운 대상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손흥민은 올 시즌 이후 토트넘과의 계약이 불과 1년 남았고 아직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막대한 자본을 갖춘 PSG가 손흥민 영입에 도전한다면 토트넘도 손흥민 이적에 대해 고민할 여지가 생길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매체는 또 다른 후보로 김민재도 언급했는데 김민재도 탐이 나지만 바이에른 뮌헨과 계약을 체결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에 설득이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국내 팬들은 이 소식에 지금 국대에서만 보았던 손흥민 이강인 투샷을 머지않아 PSG에서도 볼 수 있는 게 아니냐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강인 효과를 톡톡히 본 PSG가 아시아 선수, 특히 한국 선수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있는 가운데 손흥민, 김민재가 당장 영입이 힘들어지자 이번 대 한국팀에서 괴력을 발휘하고 4강전에서 맹활약할 것으로 기대되는 황희찬에게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프랑스 매체 르텐 스포츠는 5일 PSG가 황희찬을 주시하고 있다. 이강인의 이적이 성공하면서 황희찬의 이적도 성공하게 할 자신감을 얻었다. 또 이강인의 영입으로 인해 아시아 시장에서 폭발적인 가능성을 확인했다. PSG는 아시아 시장에 영향력을 확대하고 싶어한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어 PSG는 지난 여름에 이강인 영입에 2천만 유로, 하나로 약 287억 원을 쏟아부었다. 그는 PSG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다. 또 무엇보다 마케팅 측면에서 완전히 성공적이었다. 이강인의 영입으로 인해 PSG는 여러 상업적인 이득을 얻었다. 이강인이 킬리안 은바페를 제치고 유니폼 판매 1위를 기록하자 PSG는 매우 흡족해하고 있다. 이강인은 PSG의 실력뿐만 아니라 여러 상업적인 이득을 가져다 줬다. PSG는 이강인이 손흥민에 이어 아시아 차세대 스타라고 확신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PSG는 이강인으로는 만족하지 않고 있다. 황희찬까지 영입 계획을 마쳤다. 그는 프리미어 리그에서 좋은 기량을 보여주고 있다. 그가 PSG로 이적한다면 실력과 흥행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라고 전했습니다. 지금 PSG는 현실적으로 데려올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높은 황희찬에 대한 계획을 세워놓고 아시안컵이 끝나는 대로 실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황희찬은 올 시즌 최고의 기량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번 시즌 2패 20경기에서 11골 3도움을 기록 중입니다.
황희찬은 데뷔 이후 가장 많은 득점과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면서 최고의 기록 시즌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는 지난달 울버햄튼과 2028년까지 연장 계약을 맺는 데 성공했고 최고 연봉으로 대우받았습니다. 하지만 황희찬은 유럽에서도 통할 수 있는 튼실한 체구와 뛰어난 스피드를 장점으로 가지고 있는 축구 선수입니다. 성난왕서를 연상시킬 정도로 상대 수비진들을 돌파하면서 빠른 스피드로 뚫어버리는 저돌적인 드리블과 적극적인 몸싸움은 빅클럽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울버햄튼이 팀 내 최고 연봉으로 잡고 있어도 PSG나 유럽의 빅클럽들이 거액을 제안하면 이를 뿌리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현재 PSG는 엄청난 주급을 좋아하는 메시와 네이마르를 떠나보냈고 팀 내 최고 연봉자 은바페까지도 떠나보내면 자금의 여력이 생기기 때문에 맘먹고 한국 선수들을 영입하려 한다면 세계 최고의 대우로 모셔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 아시안컵에서 주목받는 선수는 손흥민, 황희찬, 이강인, 김민재뿐만이 아닙니다. 이번 아시안컵에서 한국 선수 중에 가장 인지도가 높아진 선수는 서령우입니다. 서령우는 손흥민과 함께 아시안컵 8강 베스트 11에 선정될 정도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서령우는 조별 예선, 요르단전 이후 각성하여 사우디전에서 양팀에서 가장 많은 14.63km를 뛰었고 호주전에서는 연장전까지 소화하며 15.54km를 뛰었습니다. 서령우는 우리나라 대표팀에서 가장 많이 뛰었는데도 지치기는커녕 쌩쌩했습니다. 특히 지난 16강 사우디전에서 조규성의 동점골을 어시스트한 것도 높게 평가받았습니다. 지금 서령우를 많은 팀들이 주목해서 보고 있는데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웨스트햄 유나이티드와 세르비아 명가 츠르베나 츠베즈다 등이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만약 츠베즈다로 이적하게 되면 황인범과 한솥밥을 먹게 된다고 했습니다. 이번 4강전에는 김민재가 경고 누적으로 나오지 못해 큰 우려를 사고 있는 가운데 이로 울산의 정승현이 김영건과 함께 잘 막아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승현도 이번 시즌 두바이를 연고로 하는 UAE 알 와슬로 이적했는데 이 때문에 UAE를 비롯한 중동 축구 팬들이 눈여겨볼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번 아시안컵은 유럽에서 뛰는 빅리거들이 많고 대회 수준도 높아져 유럽의 축구계도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손흥민, 이강인, 황희찬 등 한국 선수들이 실력 못지않게 큰 감동을 주는 이유는 열정적이고 헌신적으로 팀을 위해서 싸우며 국가를 위해서 뛴다는 것이었습니다. PSG와 같은 거부구단은 그동안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위해서 천문학적인 거액을 쓰며 네이마르, 메시, 은바페 등 슈퍼스타들을 가동시켜왔습니다. 하지만 돈 노릇한 그들의 화려한 실력이 결국 우승컵을 가져다 주지 못했습니다. 이 때문에 아시안컵에서 목격한 한국팀 선수들의 열정을 보고 한국 선수들을 영입하려 하고 있습니다. 6일 영국 언론 가디언은 클린스만호는 비틀거리며 4강에 진출했지만 이제 태극 전서와 결승전 사이에는 요르단만이 서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한국은 아시안컵 5경기에서 4골을 후반 추가 시간에 터뜨려 좀비 축구라는 별명을 얻었다. 결코 죽지 않는 태극 전사들은 1960년 이후 처음으로 트로피를 들어올리기 위해 노력 중이며 준결승에 올랐다. 그들이 패배했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 손흥민, 황희찬, 이강인 등이 등장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매체가 말한 대로 패배한 순간 나타나는 한국의 빅스타들은 결코 지지 않는, 결코 죽지 않는 축구의 전사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상 쓸망이었습니다.